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유튜브 채널을 애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해외에서도 저희 방송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수많은 해외 동포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요. 앞으로 이 전쟁 없는 이 세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없애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지금 미국 워싱턴으로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도 11월 5일 날 치러졌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J.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미국에는 크고 작은 거대한 변화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각에 어떤 사람을 임명했는지 보면은 명백하게 확실하게 그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것이라는 게 지금 명약관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부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조직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업적을 쌓았습니다마는 그조차도 하지 못했던 8년 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을 불과 지금 DOGE 일론 머스크는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위대한 임무를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교체가 되면서 미국의 내각이 바뀌고 미국의 국민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각성을 하였고 거짓과 부정이 횡행하던 가짜 선거, 거짓 선거, 부정 선거, 불법 선거가 행해지지 못하도록 6천 명이 넘는 법률 전문가들이 그 현장에 매달리게 됐고 국민들의 정확한 의지와 국민들의 뚜렷한 의사가 선거 과정을 통해서 도널드 J. 트럼프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러나 그 압도적인 표라 하더라도 4년 전에 조 바이든이 획득했던 8,100만 표에는 터무니없이 근 1,000만 표 가까이 부족한 숫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크게 봤을 때는 거짓말의 척결입니다. 그리고 부정과 불법의 일소입니다. 그러면 부정과 불법, 거짓말을 척결하기 위해서 결국 들여봤던 게 어딜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 각 정부 부처마다 배당되었던 그 예산이 과연 얼마나 적확하고 투명하고 분명하게 사용되었는지 그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이 내용도 일론 머스크와 같은 뛰어난 인재가 그 수하에 또 다른 천재급의 그 인력들을 동원함으로써 지금 하루가 다르게 명명백백하게 조 바이든 민주당 정권의 부정과 불법 온갖 부정부패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워싱턴에서는 아마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너무나도 썩은 냄새가 풀풀 피어나니까 그 썩은 냄새를 다 들춰내다 보면은 미국은 깨끗해지겠지만 그 더러움의 극치였던 민주당 그리고 현재의 기득권층 또 부패한 언론 모두가 톡톡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요. 지금 국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중동 문제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가 바로 중국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둘은 1번, 2번 어디로 순서를 하더라도 상관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형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요. 지금 외상으로, 즉 외적으로 보신다면은 중국 문제, 중국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1번순위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 중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중동의 힘을 역학을 활용해서 중국을 부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시설,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면서 그러면서 이란에서 중국으로 원유가 수출되지 못하도록끔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란으로부터 에너지 자원이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가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중국은 원유를 받아서 그 원유의 대금을 무기를 통해서 이란에게 줬습니다. 그럼 이란은 그 무기를 가지고 후티 반군이라든지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중동 지역의 테러 조직들에게 무기를 공급을 해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했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을 한번 공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안전하게 다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친다 그러면 정확하게 핵시설과 원유시설을 제거해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유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중국에서는 자, 기름이 안 들어오니까 산업시설, 공장시설들을 돌릴 수가 없죠. 물가가 폭등할 겁니다. 유가가 폭등하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의 주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거지꼴이 될 수 있어요.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중국의 인민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를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고 흉년과 또 병이 역병이 돌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왕조는 늘 망했습니다. 자,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왕조는 자, 이제 서서히 막을 내려가면서 지금 폐문을 해야 될 직전까지 왔습니다. 자, 중동으로부터 특히 이란으로부터 에너지 공급이 안 됐을 경우 중국 경제는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굶주림과 기아와 역병에 시달리던 국민들은 드디어 공산당 타도하게 될 거예요. 공산당 타도로 바로 들어갑니다. 간부들의 집을 약탈해서 난민이 될 거고 엉망이 되고 사회가 무질서화되고 국가가 질이 멸렬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지금 중동과 중국 문제는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따라서 표리부동할래야 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참을 것 같습니까? 조만간에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란의 원유시설, 정유시설, 그리고 핵시설 이런 곳곳이 아마 파괴돼서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은 바로 중국 경제 침몰이죠. 더 나아가서 중국 공산당의 해체와 침몰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중국 공산당이 지금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전 세계의 국가마다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출한 전자투표기, 전자개표기 이런 기계 등등을 동원하고 또 각국마다 선관위 내부의 시스템에 중국 해커들, 간첩들이 거기에 침투를 해서 각 나라마다 선거 결과를 조작을 해왔습니다. 자, 그것이 이번에 작년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발동되고 난 이후에 바로 아프리카 가나에서 벌어졌던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친중 정권의 대통령이 으악 소리를 내면서 도망가고 선거가 친미 정권인 마야마 대통령 정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부정선거를 사전투표부터 철저하게 시행을 했더라면은 친중 정권이었던 전임자가 계속해서 정권을 이어갔겠죠. 그러나 12월 3일 대한민국의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인한 그 여파로 인해서 가나가 정상적인 민주주의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동안 대한민국이 보냈던 수많은 전자투표기,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이라크, 니카라구아, 키르기스탄, 필리핀, 민주콩고 세계의 수많은 지역에서 거짓과 부정이 점철된 그런 부정선거, 일렉션 프로드가 횡행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12월 3일의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간첩들이 아마 이 땅에서 제거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중국을 요리하는데 아주 시의적절하고 효과 만점인 지금 재료가 두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칼자루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칼자루로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중 간에 전 세계에서 벌어질 일들을 보면은 이번에 강도 5로 들어갔구나, 강도 8로 들어갔구나, 이번엔 강도 10으로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이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조선업이 앞으로 망할 겁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요, 중국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중국의 조선업만 망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중국 해군도 망합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서해안에다 설치하려고 했던 풍력발전소, 이 또한 망해버릴 겁니다. 하면 안 되는 사업이고 결코 중국의 입에다가 100조 원이나 되는 돈을 대한민국이 집어넣는다면 미친 짓이죠. 미국도 싫어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결코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사이, 바로 풍력 발전 장비를 중국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태양열 발전을 한다 하면서 문제들 지금 몇 조 원을 까먹는지 모르죠.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드러날 거예요. 드러나게 되면 중국하고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단절될 수 없겠죠.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외교 관계를 펼쳐나감에 있어서 지금 대단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걸출한 이 여성 대통령을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기대를 미리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엇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사로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좀 잠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미국 안에서 지금 교육부가 없어지고 각종의 부정 또 그 축제를 했던 사람들이 또 잡혀가고 있고 4년 전에 있었던 그 January 6th라고 하는 의회 난입 사건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계획된 의도된 FBI가 간섭을 해서 소위 폭동을 선동하고 조장했던 것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시 FBI 국장이었던 크리스토퍼 레이는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지금 캐시 파텔 신임 FBI 국장이 드디어 상원 청문회를 통과를 했어요. 이제 취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정선거와 온갖 불법, 부정, 수뢰 사건들, 이런 거 지금 돈 문제를 털다 보니까 지금 닷지, 일론 머스크하고 있는 닷지, 정부 효율부와 그리고 FBI, 거기다가 해외 범죄 사실은 또 CIA가 입증하면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막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보니까 무척 복잡하고 지금 숨가쁘게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일을 1순위로, 0순위로 올려놓고 미국이 외교 정책으로 가름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어떤 그 평화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기대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어를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녀만의 독특한 리더십, 정치가로서의 리더십, 그리고 모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이 인정받고 전 세계로부터 대한민국이야말로 품격 있는 국가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긍정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한반도는 5,0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0,000년이 더 된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가들이 잘못된 표현으로 지금 5,000년 그러는데 원래는 10,000년도 더 된 유구한 이런 문화의 유산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시죠.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산업화라고 하는 이 기적을 이루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세월, 10,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 대한민국은 시련과 빈곤과 갈등을 겪어왔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이 기획한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이 나라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강인한 리더십 아래에서 가난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진국이 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적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바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2차 대전 종결 후 전 세계에서 독립을 하고 새롭게 성장 시작을 하였던 여러 개의 개발도상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성공을 하여 10위의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에 올랐던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찬란한 문화적인 유산을 이어받았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아버지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어서 더욱 강한 나라, 더욱 존경받는 나라, 더욱 품격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을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동안 계속된 경제의 성장은 도약을 이루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과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욱더 고양되었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탄핵을 당하셨고 시련을 겪었습니다마는 박근혜의 리더십과 박근혜가 갖고 있는 국가관은 여전히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또 많은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깊은 인상을 남겼고 또 지금도 여전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푸틴 대통령 역시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이 와서 평화를 만드는 이 중요한 일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아마 푸틴 대통령도 깊이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심한데 이 미중 간의 갈등은 곧 봉합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왜? 중국이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갈 겁니다. 이것도. 자, 여기에다가 한반도를 비롯한 위기가 있고 또 중동 지역에서 또 화약고가 언제 불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세기말적인 현상, 혼돈과 혼란의 현상이 지금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이런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속에서는 소위 서로 힘이 세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어떻게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혜로운 전략가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런 점에 있어서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갖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째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성공한 사업가죠. 그리고 대단히 실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전략가이면서 특히나 중국의 손자병법을 탐독하고 달달 외울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국익이라는 차원, 내셔널 인터레스트, 그리고 동맹, 얼라이언스죠. 이 국익과 동맹을 중시하는 현실주의 외교를 펼쳐온 자가 바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단순한 동맹국 차원을 넘어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공유할 수 있고 자유적인 시장 경제주의를 미국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 너무나도 세서 그 센 힘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공고해지고 강한 국방력과 그리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힘을, 국가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내보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을 내보내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서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동맹 강화를 넘어서 일본까지 포함한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관계까지 지금 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놓으셨던 자주국방, 경제개발, 이 기아와 굶주림을 극복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높은 지도력을 미국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선친의 영향을 받고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전직 대통령이지만 이 박근혜에 대해서 미국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하고 세계 평화를 이루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미국도 지금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이 화염이 끝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같은 리더십을 가진 이런 정치인이 현장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나고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이런 외교 활동을 통해서 아마도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국민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그러니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도요, 현재 오랜 세월을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방문했던 것이 아마 러시아가 아니었는데 제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탁월하고 우수한 외교적인 감각, 본능적인 외교적 감각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렬한 지도력을 러시아 측에서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죠. 그리고 양국 간의 경제 협력과 외교적인 교류도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인물 자체가 감정적인 외교가 아니라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해 왔고 또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한 종전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아마 심각하게 고민하고 지금 찾고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누가 봐도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엔 같은 기구를 통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박근혜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가 공정하고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강대국 간의 사이에 있어서도 외교적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종전을 하기 위한 이 중재가 성공을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전쟁을 종결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를 시작하는데 아주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 자체가 한미동맹, 한미혈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한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 관계도 복원을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트럼프도 얘기했지만 골든 에이지, 황금 시기가 미국에 도래하고 있고 새해 1월 1일은 새해 첫날이 시작됐지만 1월 20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뉴 이어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1월 20일에 취임을 했으니 아직 20일도 안 됐죠. 자, 그러니 20일 아니라 한 달이 아직 안 됐죠. 자, 그러니 우리는 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이 혈맹 관계를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신뢰하고 상호간에 품격 높은 외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나 공산주의를 퇴치하고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박멸하는데 한미가 더욱 철두철미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새로운 시대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한국이 세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한 핵심 주축국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그리고 악의 무리, 공산당의 무리, 전체주의 무리가 다 일소되고 척결되는 위대한 일을 지금 한미가 해야 되는 타임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발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너무 힘이 세지고 극동을 진출하게 되면 러시아의 해군들이 세계 평화의 조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도 자꾸 우리가 등 두들겨 주고 또 평화적인 일에 인류가 잘 살 수 있는, 합동해서 협력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러시아가 참여할 수 있게끔 인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분야다, 에너지 분야다, 안보 분야다 이런 쪽에서도 러시아를 무시만 할 게 아니라 함께 두들기면서 같이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새로운 국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와 그다지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좀 긍정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전쟁을 종결시키는 해결사로서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러우 전쟁이 종결이 되고 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욱더 확대 발전이 되면서 지금 모스크바의 현대자동차 공장이 우리나라 돈 단돈 14만 원이가 팔려나고 이런 비극이 발생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박근혜 대통령이 러우 전쟁을 갖다 종식시키는 데 기여를 하시고 그리고 이 중재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이 세계 평화가 공고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인권과 자유를 지켜나가는 이 위대한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동맹이 공고해지고 더욱더 강화되는 이런 토대 위에서 러시아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도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로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죠. 자, 러시아의 GDP는 미국의 7%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GDP는 이미 65%를 넘어서 66%, 67%까지 쫓아왔어요. 자, 더 이상 미국이 패권을 공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패권은 오직 하나입니다. 과거에 로마의 시대, 로마, 팍스 로마나 이런 말도 있었죠.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지금은 미국에 의해서 전 세계에 이 평화와 질서가 안보가 유지되어 갈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조그만 반도의 나라다. 그것도 분단된 국가니까 우리 힘이 없다.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되죠. 자, 나라의 면적은 협소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계 경제력 10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더 이상 스몰 컨트리,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미국과 함께 중공을 깨부수고 세계에서 미국과 함께 새로운 시대, 뉴 이어를, 골든 에이지를 펼쳐나갈, 그것을 선도해가는 주역이 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러시아 러시아 전쟁을 종결시키는 위대한 세계 평화의 중재자로서 역사적인 역할, 역사적인 어찌 보면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귀한 사명을 수행할 때가 지금 다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요즘같이 어려운 환경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도 복귀가 되어야 될 테고,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금 정상의 나라로 돌아와서 위대한 대한민국, 세계 평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도덕적인 수준이 높고 예의가 갖추어진 그런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가 꼭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도약할 수 있는,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하면 우길승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거다. 이렇게 감히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날에 있는 이 힘든 여정을 국민 모두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면서 곧 도래할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써내려가는 그날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마련한 저희들의 유튜브 방송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